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출문제 해설인데 일단 시간을 좀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해설을 설명을 일일이 다 달았습니다. 그 나중에 천천히 가지고 계시다가 진도별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다만 오늘은 요 몇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해서 오늘 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사법 문제가 막 거저주는 문제는 아니다. 문제를 아주 정갈하게 잘 냈습니다. 난이도 조절도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고 몇 군데 빠뜨린 게 있는지도 정확하게 점검을 했고, 총론은 총론스럽게 잘 냈고, 강론은 강론스럽게 잘 냈고, 수사 증거도 마찬가지. 다만 이번에 수사 준칙에 관한 아주 세밀한 조문까지는 안 냈는 걸 보면 수사 준칙 조문을 아주 세밀하게 내면 좀 난이도를 높이는 건데, 그게 빠진 걸 보면 뭐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도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나와도 지금 첫날 우리 시험 3월 16일 날 치고 나온 일반적인 반응, 우리 학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형사법은 크게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학원 학생들하고 교류가 있죠, 학생들이. 그러고 나니까 형사법이 생각보다 어려웠네. 그러니까 첫날 말고 그다음. 그래서 이게 완전 쉬운 건 아니었구나, 이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 서비스 자기 점수 넣어서 등수 보는 그거를 돌려봤는데 좀 특이한 현상은 오답률이 높았던 조항들이, 물론 우리 친구들도 물론 틀릴 수 있는데 비율을 우리 친구들이 합격 이제 요거 넣으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합격권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많이 맞췄는데 다른 학원의 애들은 더 틀린 결과가 좀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답률이 높은데 우리 애들은 잘 맞췄는데 딴 애들이 오답률이 높아서 왜 오답률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건 기분 좋은 문제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설지를 보고 공부 기간이 이제 2달, 4달밖에 안 된 친구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문제는 과연 내가 8월 17일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에 이거를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늘 이 문제를 보시고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 점수만 생각해. 그래서 3, 4월 지나면은 정확히 말하면 최저 40점 정도. 3, 4월 지나면 평균 40점 정도. 많으면 50점 정도. 그 정도에 도달하는 것을 개인적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 6월 지나면은 60점 정도. 그래서 뭐 더 올라가면 70점 맞으면 땡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목표를 삼으시는 게 좋다. 아니면 이거는 시험 당일날 60일까지 열심히 정신없이 돌리고 한 친구들이 시험 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하고 여러분들 지금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 순환과는 조금 괴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는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박병호 선생님도 같이 옆에서 같이 순환을 돌립니다만은 같이 보고 공부한 게 이제 총론이 끝났죠. 이제 강론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감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같이. 지금 특히 총론은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됐나요? 그거 한번 느껴보라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성적 발표가 나보면 알겠지만은 공부를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들은 2문제에서 3문제 틀렸습니다.
평균. 대단히 잘한 거죠. 92.5, 95. 그래서 헌법이나 경찰학에서 까먹은 거를 형사법으로 역전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까 늘 그랬으니까 형사법은. 그래서 뭐 늘 이랬으니까 크게 저는 감명은 없습니다. 그냥 또 이번에도 잘했네. 그 정도입니다. 1번 한번 같이 보죠. 1번. 주행법정지 문제죠. 됐죠? 1번은 유추해석 문제죠. 그리고 3번도 유추해석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1번은 명확성 문제. 미안합니다. 명확성 문제. 3번이 유추해석입니다. 2번이 소급표고 4번이 법률주의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추해석을 나는 안 했어. 그럼 3번은 모를 겁니다. 이거 유추해석 우리 했는 거거든요. 자,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 하는 친구들. 근데 3번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해도 답은 맞출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기억나죠? 법률주의에 위입에 되는 걸 공부했나요? 기억나요? 왜 혹시나 기억나요? 혹시나 법률주의 위입에 되는 거? 그게 선명해야 돼. 그러니까 유추해석을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고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걸 선명하게 그 6개를 아느냐예요. 이거 없잖아요. 4번 판례 없잖아요. 그럼 위입에 되지 않는다죠. 위입에 된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1초 끝이 나와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오답률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거의 한 70%의 수험생이 다 맞춘 문제예요. 그 다음 이제 상세한 설명 밑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이 말이야. 그 다음 2번, 1번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문제고. 맛배기로 내가 총론을 재료로 삼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2번 한번 봐요. 시간적 적용 범위죠. 장소적 적용 범위. 그냥 적용 범위라고 해놨죠.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정확해야 돼요. 1번 이 지문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형법 마지막에 보면 7조 기억나요? 7조? 산입한다. 외국에서 교도소 갔다 온 거 산입한다. 감경 면제가 아니고 산입한다. 그게 생각나야 돼요. 기억나요? 자, 이번 여러분들 이 기출 해설을 제가 올린 것은 이 앉아있는 대상이 공부를 대단히 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런 기출 해설이 아닙니다. 다음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 조금 아직 덜 익은 친구들이 있는 걸 상대로 제가 수업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인강생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상태 안 좋습니다 지금. 상세한 설명은 해설을 주면 되는 거고 지금 그걸 문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자, 다시 봐봐. 1번은 그 조문 문제지. 그래서 틀린 거라. 자, 2번 한번 보세요. 기억나요? 동기를 폐지할 때 강조했죠. 유효기간을 정해두면 끝까지 처벌할 수 있다 했죠. 그거 낸 거예요. 근데 처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이것도 기억나야 돼요. 말하면 기억나야 돼. 그 다음 3번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조문 문제죠. 1조 3항. 재판 확정 후 나왔잖아요. 그때는 X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진 경우만 고려하잖아. 그죠? 감경된 경우는 검토 안 하잖아. 그지? 근데 그것보다 경화 가벼워진 경우라고 써놨잖아. 그거 틀린 지문이지. 그래서 1조 3항은 조문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어. 답은 4번. 캐나다. 뭐 했는데? 사기. 6조죠. 6조. 지금 보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A를 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땅 보고 사람 보고 배 보고 그죠? 땅은 캐나다. 사람도 캐나다. 배나 비행기 없고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 보호주의. 5조 6조. 6조. 내외기통 유문인 아니면 6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처벌해야 되고,
그다음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에 대한 범죄를 해야 되죠. 그거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형이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우리가 처벌한다. 그래 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처벌 안 하면 우리 못하니까. 그 나라에서 면제 안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처벌한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 최신 판례 했으면 2번 됐고, 조문 알았으면 1번, 3번 해결했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2번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아요. 한 반 정도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걸 왜 반 정도가 틀렸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합격 이제 할 애들 안 틀려요. 공부가 덜 돼서 틀린 거지. 근데 딴 과목은 잘하는데 이거를 틀렸다? 그 말은 이제 이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한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 자기가 모르면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지문이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애들은 잘 맞췄고, 이런 게 도움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맞추면 2.5점, 똑같은 나머지가 똑같다고 볼 때 2.5점 올라가죠. 그럼 저놈 틀리면 2.5점 내려가죠. 그럼 갭은 5점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문제가 2.5점이 아니고 5점이고 5점.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남 다 맞추는 건 나도 맞췄다. 이건 이득이 아니지. 틀리면 이제 박살나는 거지만. 근데 남 틀리는 걸 우리는 맞춰버리니까. 이런 게 저는 참 좋겠다. 이런 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2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3번. 3번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지. 대한민국 형법 수업에서 이 목적적 범죄 체계, 제가 30년 전부터 수업해왔거든요. 범죄 체계로는. 그 당시에 기존의 학원 강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범죄 체계로는 저거를 공부하는 건 개오바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공부하지? 사실은 범죄 체계론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범죄 체계론 자체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금지착오나 오상방해를 모르는 거예요.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제위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체계적 공부를 시켰던 이유가 바로 다른 걸 공부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문제 1번 지문 넣어버렸잖아요. 목적적 범죄 체계 세 번째 거. 그때부터 고의가 어디로? 구성요건에 올라오잖아요. 누구는 너무 쉽잖아요. 그럼 1번은 무조건 틀렸잖아요. 너무 쉽죠, 너무. 그래서 1번 제끼고. 됐죠? 옳은 걸 찾아라 했죠. 1번 제끼고. 그 다음에 2번에 고의는 뭐를 알아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렇게 이야기했고. 상습성은 몰라도 되죠. 상습성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 했잖아. 고의 인식 대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죠. 근데 뭘 인식 대상이야? 틀렸지. 자, 이제 둘 중에 하나지.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3번은 이제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거야. 왜? 죽은 사람이 이런.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뭐에 의하면이라고 써놨죠. 둘째 줄에 뭐 견해에 따르면. 어떤 견해에 따르면 그거에 따라서 이 견해는 우리가 안 배운 거잖아. 그지? 이 견해는 옛날에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설 옛날에. 지금은 용인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인식만 있으면 돼. 인식만 있으면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있죠. 그것도 고의로 본 사례. 옛날에 한번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 인식만 있으면 옛날에 이까지 고의로 봤었다고. 그게 이 사람이거든. 그럼 그거 몰라도 4번 지문 볼래요? 자, 방조는 그렇죠. 이중의 고의 기억나요? 이중의 고의. 그런데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방조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까지 어떻게 하라 이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인 거라.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면 이 문제도 다 맞췄대. 이 사실 이거는 1번을 배제하느냐의 문제예요. 1번을 제껴내면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번을 못 제껴내니까 1번, 3번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2, 4 중에 답 찍은 친구는 아직 공부 많이 해야 돼요. 1, 3 중에 답을 찍었을 텐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는 1번은 확실히 아니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예요. 다른 친구들은 많이 틀린데 우리는 무조건 맞추는 그런 문제예요. 나는 이것도 틀리겠는데요.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병아리라서 그래요. 중딱 정도만 돼도 1번은 알아요. 틀렸다고. 그래서 이건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요런 문제예요. 그 다음 이제
구속요건 들어왔죠? 서론 끝났죠? 두 문제 구속요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으로 가는 거라. 됐죠? 자, 위법성에서 가면 4번이죠. 가장 적절한 옳은 걸 찾아라. 이게 옳은 걸 찾아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옳은 건 정확해야 돼요. 틀린 것은요. 비교적 하나만 틀려도 맞추는데 옳은 것은 다 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준 박스 비슷해요. 개수형의 세미 개수형. 그래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긴 높아요. 4번에 1번 지문.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서 침해 사항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럼 이거는 계속 침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 현재의 침해가 인정된다. 맞네. 맞는데도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읽을 거라. 2번을 읽어야 돼. 맞겠지. 맞겠지. 그래서 2번 한번 봐봐요. 총을 쐈죠.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도 쏘더라. 이건 뭐예요? 우연방이 나는 공격했는데 마침 저 사람도 날 쏘고 있었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있었네. 나는 공격했는데 방위의사가 없지. 이걸 우연방이라는 거라. 이것도 트레이닝이 조금만 되면 딱 우연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하다 해버리면 다 유죄야. 기수든 미수든 유죄라고. 위법성이 조각되진 않아. 주관적 정당에서 분료설, 걔들이 무죄설이에요. 근데 필요하다 해놓고 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 틀렸지. 기수든 미수든 유죄라 해야지. 필요하면. 이거 기억나요? 혹시 우연방이? 그래서 이런 거는 2번 지문은 반드시 이거는 골라내야 돼. 틀렸다고. 그 다음 3번에 긴급비난할 때 긴급비난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 소방관들 긴급비난 하지 말아 했죠. 근데 소방관은 무조건 긴급비난 하지 마라 하면 예외 있나? 소방관이 머리 위에 불 떨어지면 대가리로 박아야 되나? 나도 피해야지. 자기가 감수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할 수 있다 했잖아. 이거 써놨잖아요. 비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범위를 넘는 위난도 니는 허용하지 마라. 나는 꼭 피해야 되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이것도 그거 너무 쉬운 지문. 틀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4번. 이 말도 안 된다. 야, 무고죄는 개인적 법위가 국가적 법위가 뭔데? 국가적 법위. 승낙이 뭐돼 승낙이. 승낙이 위법성 조각되는 거는 국가적 법위가 없어. 기억나나? 피해자 동의, 국가적 법익, X, 사회적 법익 원래 안 되는데 예외, 문서죄, 유가증권 위조 그거는 구속요건에 따라서 없을 수 있고 개인적 법익에서 승낙이 몇 가지가 이제 유효, 즉 무죄가 되는 경우 많이 나오고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기억나요? 이 말이 하면 이 말을 하는데 기억도 안 나면 그거는 뭐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저 1차원 내려가 말하면 지금쯤 기억나야 돼. 그거 했었지. 그렇지. 국가적 법인 네가 뭔데 승낙을 해 국가적 법이게. 네 거냐. 국가 거지. 승낙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승낙하면 위법성 조각된단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래. 그래서 승낙이 있어도 승낙무고 강론에 간 마지막에 승낙무고는 유죄야. 그거 물었던 거. 자,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만한 게 없어, 지금. 그 다음, 5번 봐봐요. 정당행위. 그런데 정당이 인정되는 것, 이거는 하나하나에서 이제 정당행위라는 건 판례싸움이거든. 판례싸움인데 정당행위 중에서 왜 기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제일 많은 유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 자, 정당행위 중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은 행위 3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기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무죄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무슨 유형? 하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소극적 저항, 소극적 방어 기억나요? 밀친, 뿌리친, 밀어내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밀어내려다가 기억나요? 4번의 마지막 줄 실랑이를 벌인 경우
자, 요걸 가지고 눈치를 채야 돼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소극적장은 판사가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구나. 그걸로 찾는 문제예요. 아니면 이 판례를 다 알구나. 정당행위 판례는 뭐 너무나 많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걸 보고 잘 수 있고. 아니면 뭐 이 지문은 사실 최신 판례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집에서 공부를 시킨 거라. 그래서 최신 판례를 안 하면 아까 저처럼 원칙대로 찾고 최신 판례를 했다면 바로 찍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친구는 많이는 없어요. 왜? 최신 판례에서 이미 강조했기 때문에. 너는 시험 전에 그걸 안 했잖아, 그죠? 그래서 몰라요. 최신 판례는 해놓으면 바로 찍어내요. 그래서 이건 23년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 최신 판례 자료 있죠? 책자 그걸로 수업한 사례들은 학생들이 바로 맞춰내요. 그래서 이것도 1초 컷이요. 얘 나왔네. 아는 놈 나오면 바로 찍잖아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최신 판례 안 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친구는 최신 판례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다 맞춰냈고. 그 다음에 6번. 6번 이게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최근 판례 중에 복싱 권투 도장 사건이라고 그 수학료 환불과 관련돼서 서로 신랑이 벌이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뭘 씻꺼내는데 그게 흉기인 줄 알고 받아쳤는데 알고 보니 흉기가 아니더라. 오상방위 사건이죠. 오상방위 사건. 근데 이 판례가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1, 2, 3, 4 지문을 보실래요? 오상방위 맞죠? 오상방위에만 나올 수 있는 학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몰라도 이거 오상방위네. 되죠? 그러면 자 해보자. 1번 엄격 고의서. 이거는 과실로 가죠. 1 틀렸죠? 그 다음 2번 지문. 자, 제한 고의설에 따르면 됐죠?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갑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어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지문이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뭘로 가? 고의로 가야지. 얘들은 가능성도 없을 때 과실로 가는 거야. 요게 이제 난이도를 약간 높인 거지. 위법성 인식에 가능성이 있어도 고의로 가는 거야, 얘들은. 그럼 가능성이 없었다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가 하면 위법성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로 간다.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얘는 고의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 질문은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좋아요. 이거는 고의가 자, 잘 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여러분 해결 어떻게 했어요? 오상방위. 금지착오로 오케이. 번지 잡혔나?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유일하게 금지착오죠. 1번부터 6번까지 몽땅 다 금지착오. 그럼 금지착오는 1번부터 6번까지 몽땅 다 금지착오면 1, 2, 3에서 봐. 여기 문제잖아요. 금지착오는 여기 책임 문제잖아요. 그럼 책임을 있다 없다 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있다는 거나 일리는 있다는 거죠. 이 엄격 책임설은 범죄 체계로 말하면 누구예요? 범죄 체계로 말하면 어느 범죄 체계의 엄격 책임설이? 기억 안 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허허. 첫 번째가 무슨 학설? 체계적 지위하고 연결해봐. 범죄 체계로 나고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하고 던지고 싶네, 갑자기. 자, 첫 번째가 무슨 학설? 엄격 고의설이야. 두 번째가 제한적 고의설이고, 세 번째가 엄격 책임설이고, 네 번째가 제한적 책임설이야. 그 그림 칠판을 하라니까, 칠판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시험은 칠판이 나와요, 칠판이. 너가 여기 줄 100번 쳐봤자 안 돼.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림이. 지금 그게 안 되네, 그게. 그게 안 되면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오네. 그럼 세 번째가 맞지? 그럼 엄격 책임설이 나오는 게 세 번째니까 목적적 범죄 체계 사람들 아니가? 그럼 고의는 어디 있어?
아까 했잖아. 우원규칙 목적적 범죄책에는 어디 갔다 고의가 여기 있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논한다는 건 일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고의가 있나 없나? 있지. 근데 갑자기 무슨 짓 해? 고의가 조작된다. 이거 미쳤나? 왜 이래 이거? 이래 나와야지. 이거 미쳤네. 이래 나와야 돼. 고의가 왜 나와 갑자기? 얘는 고의를 건드리지 않아. 금지차고는 고의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위법성 인식이 없을 뿐이지. 고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다음 4번이 정답이지 뭐. 과실 맞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출제 오류 막으려고 넘어가지 말고 출제 오류 막으려고 출제자가 판례 없는 말을 하나 쓴 게 이제 그게 넷째 줄 박스 안에 넷째 줄 끝에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봐 실수를 적어놨잖아. 아무리 주의해도 이거는 뭐 막을 수 없었다 이래본 무죄야 그거는. 근데 조금만 주의해도 이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럼 니는 과실이 인정된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유죄되는 거라고. 그것까지 물었더니 이 문제 너무 잘 낸 거라 이게. 오상범위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잘 정리된 문제.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문제 칭찬했잖아요. 너무 잘 낸 이번에 문제가. 그래서 대충 외워서는 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도 다 작살났어 다. 폭파. 근데 우리 애들 합격권이 있는 애들 물어봐. 1초 컷이야. 이게 너무나 고맙지.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 답은 4번이네. 이렇게. 고의가 왜 나와 3번에. 이렇게. 이게 되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나. 그래서 이게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래 됩니까? 물으면 10개월 정도 하면 다 돼. 10개월. 근데 1월부터 시작한 친구는 내가 10개월을 물리적으로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럼 8개월 만에 어떻게 합격하지? 그러면 10개월처럼 살아야지. 10개월처럼 살아야지 그래. 그래서 헛짓하지 말고 10개월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사는 거고 8개월은 정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스님이 돼야 돼. 스님이. 자제하고 술 같은 것도 자제하고 노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렇게 돼야만 10개월 하는 효과가 나타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스님처럼 계속 불공들이지 공부하고 그건 아니고 헛짓거리를 좀 더 해야 돼. 그러면 그 난이도가 극복이 되는 난이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4번 지문으로 꽤 많은 학생이 맞춘 그런 문제입니다. 이유는 그런 설명이고. 그 다음 나 이거 나오고 완전 땡큐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유들을 정확히 알고 공부하시라. 참 잘된 문제. 그 다음 7번의 결과적 가중범.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 해보자. 기억 지문은 답을 주는 게 마지막 줄에 보면 예견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인과관계는 있다는 거라.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지? 두 번째, 나는 니은 보고 이거 완전히 쓰러졌다. 쓰러졌어. 이거 제가 여러분들 기출 문제 컴팩트 뭐 어떤 원문이든 컴팩트든 이게 있어요. 비슷한 게. 그때는 형법상 요게 꺽쇠가 없어. 없고 결과적 가중분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고의나 과실 둘 다 된다. 이게 맞는 문제야. 맞는 문제라고. 고의, 과실, 기본 범죄 다 된다. 맞는 문제로 7급 검찰직에 출제된 지문이야. 근데 제가 그 문제 나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 틀린 문제는 아니야. 원래 결과적 가중범 기본 문제 고의라 하더라. 아니, 과실해도 돼. 다만 대한민국 형법, 우리 배우는 형법 안에는 고의만 있는 거지. 이 말 기억나요 혹시? 원래는 과실해도 돼. 그래서 실화치사라는 그 죄가 독일에는 있어요. 결과적 가중법으로. 또 우리나라 특별법 환경법에 우리 기본서 찾았지. 유일하게 한 게 있는 거.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도 치상치사가 나올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이 있어. 그거 유일하게 그 기본범죄 우리 기본서에 있어. 그래서 우리 형법은 꺽쇠. 형법은 고의범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석과 원래 일반 원리는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게 요게 나오더라고. 그 형법에 꺽쇠 넣어버리면 기본 범죄는 고의만 있어. 그래서 이거에 출제되면 완전 이거는 뭐 대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봤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꺽쇠의 의미를 알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 그 다음 디귿. 이거는 뭐 많이 나온 기출지문.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공동정범이지.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만 공동으로 하면 돼. 됐죠? 그 다음 리얼. 이 판례 혹시 기억나요? 담배 꽁초 버린 새끼. 공동정범 안 되고 각자 실화죄 재심 판례. 수업 때도 이거 예를 들었잖아, 그지? 이씨 동시번호 가야 되는데 원인이 판명 안 되면 이씨 미수로 가고 미수는 없으니까 무죄로 가야 되는데 판례 미친 판례는 공동정범도 아닌데도 각자 실화죄 했다고 우리 그거 출제된 거. 예상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전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지? 그래서 옳지 않는 거는 니언 디귿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가나다라는 그래서 좋은 거지. 개수 말고 아는 거 몇 개면.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가나다라 중에 나 이건 알아. 몇 번? 응? 기억은 알아. 이거는 맞다고. 기억은 맞다고 알아.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기억 빼버리면 뭐 있노? 2번, 3번. 그지? 그 중에 디귿은 공통으로 있으니 니은, 리얼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건 가나다라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요런 문제. 이것도 틀리지 않아. 뭐 최신 판례는 뭐 이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신 판례집을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시험 이제 60일쯤 가면 최신 판례는 공부해야 돼. 지금 영상 다 떠났으니까. 그때 최신 판례 그 전에 하는 거 더 좋고, 근데 여유가 없으면 최소한 60일 갈 때는 최신 판례 해야 돼. 그래서 자꾸 그 안에서 꼭 몇 개를 나오거든. 최신 판례를 내는 이유는 최근에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기출이 없는 지문이 생성되기 좋잖아. 기출에 있는 지문 말고 기출을 내지 않은 판례가 최근에 나온 거 있으면 문제 지문을 내기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판례 넘버 뒤에 보면 22년, 23년, 21년은 이제 최신 말도 잘 안 써요. 통상 3개년을 충분히 이야기하거든. 그럼 22, 23, 24지 여러분들은. 그 정도를 이제 최신 판례를 하는데 그 이전 거는 이미 뭐 다 반영이 돼서 공부를 많이 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미수 한번 해볼까요? 미수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8번이죠. 자, 이거는 강론에서 공부했겠네. 불능미수. 왜 한거불능 상태인 줄 알았대? 멀쩡하더라, 그지?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불능미수. 이건 많이 했던 거. 그 다음 2번 지문. 자, 이거는 양주병 사례 기억나죠? 최초로 중강도 미수. 우리가 양주병을 그대로 두고 간 게 폭행을 하면 옛날엔 중강도 기수였어요. 물건 놓고 가도. 근데 부산에 있는 서면에 있는 이 양주 바 술집 사례는 양주병을 담아두고 점원을 폭행하고 체포멘탈 목적으로 나오다가 양주병을 두고 나왔지. 최초로 중강도 미수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들고 나와야 기소가 된다는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절도죄 실행 착수. 이거는 어디 있나 물건이? 부엌이죠. 야간이가? 주간이죠. 그럼 뭐까지 가야 돼? 물색. 어제 공부했네. 그죠? 물색. 되죠? 물색. 그 실행 착수 있는데 없다. 이것도 1초 컷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9번 한번 봐봐요. 9번도 오답률이 다른 학원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던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쉽게 맞췄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정답은 3번인데 알 겁니다. 왜 동대 방위병 사례 기억나죠? 그 방위병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그 사람한테 해달라 했던 사람은 뒤에서 공범이 성립되는 그 관계니까 답은 틀렸고 3번인데 2번 보세요. 2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이 틀렸대. 2번에 뭐 기억 안 나나? 3개 외우라 한 거. 자수범, 위정죄, 허위신고죄,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 이거는 읽으면 안 돼. 읽어버리면 말려버려. 왜? 읽으면 되게 해놨거든. 그래서 허위신고죄 끝. 그래서 간접정보 안 된다. 끝. 이러면 그래서 맞는지 뭐. 요걸 지나가야 돼. 근데 읽어버리면 간접정보 왜 안 돼?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 3개를 안 외우면 안 되는 거야. 나왔잖아 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보고 그래. 나와 하는 소리가. 이건 한두 번 들은 소리도 아니고 선생님이 낸 줄 알았어 이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라고. 근데 이 사람 머리하고 내 머리가 똑같아 지금. 똑같아. 내고 싶은 걸 낸 거야 그냥. 그래서 낼 때 뭐야 이거. 혹시 공동정범 할 때 이것도 기억나나? 이거 죽은 이론인데 공부하지 마라 했던 거. 4번 지문. 기억 안 나나? 범죄 공동설, 행위 공동설. 왜 기능적 행위 집에서 하기 전에 옛날에 있었던가? 누가 공동정범이 더 쉬웠고 하나는 어려웠는데 어떤 게 쉬웠어? 행위 공동설. 행위만 같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공동정범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범죄 공동은 범죄 자체를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되는 게 잘 없어. 약간만 삑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삑했으니까 안 되지. 고의 과실은 다른 건데. 그거는 옛날 논의. 근데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2번을 잘 지나가야 돼. 2번을 지나가면 답을 3번을 찾아.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때까지 틀린 거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 10번 교사 방조. 자, 또 해보자. 교사 방조도 뭘 모전 해석하겠지. 자, 우리 이것도 봐. 교사자는 교사자의 교사뿐만 아니고 정범의 습벽이 다른 원인이 있어도 된다 했지. 그게 1번. 이것도 들었을 거예요. 다른 원인, 공동 원인이 있어도 된다. 교사 찾아봐 나중에. 그 다음 2번에 갑이 을한테 주거 침입을 교사했는데 에헤이 성낙을 받고 들어갔네. 그럼 정범이 성낙 받으면 정범은 주거 침입자 안 되지? 1, 2, 3 중에 뭐가 없었어? 1이 없었어. 이거는 양해잖아. 양해잖아요. 그럼 정범이 1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가 돼? 너의 1, 2는 나 1, 2다. 그 정범이 1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 되냐고. 우리 교사 안 되지. 맞네. 그 다음 3번. 퇴해. 공범과 신분할 때 얼마나 많이 연습했노? 자, 지금 누가 상습성이 있어? 정범이야? 방조범이야? 방조범이지. 방조범이 상습성이 있대. 그러니까 몇 번 케이스? 방조범이 상습성이 있다고 부진정 신분. 그럼 케이스 중에 몇 번 케이스? 방조범이 상습성이 있다고. 4번 케이스지. 부진정 신분범이 밑에 있는 거잖아. 2번은 부진정 신분이 위에 있는 거고. 기억 안 나나? 너가 내 입장 대봐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영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반복이 문제야. 근데 양이 많으니까 지금 반복이 빨리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평상시에 아는 걸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지. 모르는 게 적어야 반복이 빨라질 거 아니가. 그래, 그게 목표라고. 내가 그거 보여드리라는 게 지금. 다 했는 건데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치? 찾아도 못 찾고. 4번이지, 4번. 부진정 신분범이 이렇게. 비신문자에게. 1번 그림 기억나나? 진정 신분범이 위에 있고, 비신문자가. 2번 그림은 부진정 신분범이 위에 있고, 비신문자가. 3번은 아예 3, 3종 문제 아니고, 4번은 부진정 신분범이 밑에서 도와줘. 그게 이거예요. 상습 도박. 그래서 이거 연습도 했어, 그때. 책에 있는 걸 연습했지? 응.
그러니까 그 4번 살고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33조 단세에서 성립되고 처벌된다. 그래서 상속도박죄로 성립된다. 처벌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1, 2, 3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지 뭐. 볼 거 뭐 있어. 읽어볼까? 갑은 A로부터 이것이 1년기 시간 낭비다. 1, 2, 3을 잘 모르니까 4번에 읽는 거지. 갑으로부터 불륜관계 이용해서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어른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에 알렸는데 갑이 어렵게 수고비 줄 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 만류했음에도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공갈 맞네 이 새끼 이거. 됐잖아. 이탈은 무슨 개뿔 이탈이야 이게. 끝까지 공갈했으니까 이건 처벌해야지. 이탈로 볼 수 없다 해야지. 이탈로 볼 수 있다 하면은 처벌 안 한다는 뜻이고 이탈로 볼 수 없다 해야 처벌되지. 이거 처벌돼야 이 새끼 이거. 이런 거는 판례 공부 안 해도 상식으로 알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아 이놈은 처벌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런데 이탈이라 봐버리면 처벌 못 하는데. 그 다음 죄수론 이것도 참 많이 틀렸더라. 이거 왜 그런 말씀? 11번 이거 1등 틀린 거 1등. 아니 이제 우리 학생 말고 전체 우리 풀 서비스에 들어온 중에 오답률 1등 11번. 이거 맞춘 놈은 네가 1등 본다. 한번 봐봐. 하나의 사건에서 이거 위정죄 여러 번 거짓말해도 일죄 됐나? 2번 한 개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면 상상적 경합. 두 번째 한 개행위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해도 상상적 경합. 야 구성 요건이 갖고 다르고 무슨 상관이야? 자 해보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줄 둘 이상의 구성 요건을 한 개로 했다. 어떤 거 있을까? 한 방에 두 개 한 거. 한 방에 두 개 한 거, 이거 나알고 상상적 경합 뭐 있노? 자, 해보자. 여러분들 아는 상상적 경합 뭐? 아는 거 있어? 또 말해야 하나? 자, 해보자. 그럼 이건 알 거야. 이거 사람이면 다 알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와 존속살인. 한 방에 아버지 굽어 죽였다. 상상적 경합 맞지? 이것도 모르나? 자, 우리 인강 듣는 친구 이해해라. 답답해도 이해해라. 지금 어쩔 수 없다. 이 상태 많이 안 좋다, 지금. 야, 부진점 결과적 가중부 할 때 많이 했잖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아버지 죽이면 존속살인 또 되고 상상적 경합이라. 불 한 번 질렀자, 한 번 질렀어. 한 번 질러서 방화도 하고 살인 됐으니까. 구속요건이 다르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폭탄 던졌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둘 죽었어. 살인죄 몇 개? 뭐 부부는 한 몸이라서 한 개가? 두 개 맞지? 동일한 구속요건이잖아. 존속살인. 그것도 상상적 경합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상상적 경합 의의가 한 개의 행위를 통하여 동종, 이종 상관없이 두 개의 죄만 되면 돼. 근데 이건 장난친 거잖아. 이종은 마치 되고 동종은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눈이 안 떠, 이게 눈이 안 떠. 살인을 예를 들면 살인을. 한 번 폭탄 던져서 2명 죽으면 살인죄 몇 개? 2개 아니냐? 행위는 1개. 상상적 경합 아니냐? 그게 탁 떠올려줘야지.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정답이지. 3번 넘어가는 건 이미 끝났고. 불가불적 사유는 드디어 한번 나왔네. 안 나오는데 드디어 한번 나왔어.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 인수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 자, 첫째 줄에 사기. 피해자는 누구? 타인. 맞지? 그 다음 둘째 줄은 횡령. 피해자는 회사겠지 뭐. 회사 또이니까. 피해자 다르지? 그게 실체적 경합이지. 그래. 불가분적 상황이 아니면 다 실체적 경합이야.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지. 그 다음 무면 운전은 날마다. 그래서 단일성 개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말이 다른 날이라 이 말이지. 그럼 다른 날. 자, 같은 날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됐죠? 자, 잘 들어. 같은 날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이거는 원래 일죄야.
요까지만 보면. 그런데 그 뒤에가 요겐 잘 봐.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써놨잖아. 그럼 이거는 같은 날 한 차를 계속 몰아야 돼. 이거 몰다가 또 있다가 한숨 자고 딴 차 몰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따로따로 볼 수도 있는 예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앞에 첫째 주문 딱 보고 날마다 일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문을 잘 보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2번에서 끊어야 돼. 2번에서 끊고 틀려서 정답해야지 4번은 안 읽지. 4번까지 내려가면 벌써 힘이 꾸리하게 됐네, 얘는. 그러면 흥분하고 막. 그래서 4번에서 첫째 줄 보고, 아, 드디어 답 나왔네. 이건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중간에 단서가 들어가 있잖아. 요런 것도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두고. 자, 그런 거에 이제 난이도를, 이게 많이 틀린 이유 알겠죠, 이제. 정확도가 없으니까. 2번, 이건 우리는 딱 보고, 난 4번 있는 줄도 몰랐어요. 2번 보고 그것도 보도 안 했어. 근데 해설 달다 보니까, 아, 요거 빡세게 내놨네 싶더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물어봐. 2번하고 안 봤지. 4번까지 보는 순간 더 말려버려, 그냥. 그렇게 문제를 냈던, 그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어. 그 다음에 형벌론. 필요적 공범도 공범 범죄 맞죠? 몰수는 네 것도 할 수 있지만 너의 공범자도 할 수 있어. 되지? 공범자 것도 할 수 있다고. 근데 공범자 속에는 필요적 공범 다 돼.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근데 포함 안 된다니까 틀린 거고. 1번은. 3번은 집행유예 벌금 되죠. 선고는 원래 되고 선고유예는. 근데 안 된다 틀렸고. 4번은 나중에 뇌물죄 할 때 내 계산하는 거 제 수업 한번 들으면 알 거라. 요거는 핵심 단어는 예금한 후. 예금한 후 돌려준 건 돌려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돌려준 게 아니니까 받은 놈한테 끝까지 이거는 받아내야 돼. 받은 놈한테. 정례자가 아니고 수뢰자로부터. 그래서 수뢰자로부터라고 바꿔야지 맞는 거지. 정답은 2번. 이거는 당연한 말 적어놓은 거예요. 범죄에 제공하거나 그래. 유죄에 사용한 거나 이거잖아요. 당해 범죄에 제공한 거. 이걸 가지고 헷갈리면 당연한 말. 그래서 나머지 3개를 정확히 알면 이것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총론이 이렇게 생겼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다른 거는 간단하게 내가 한번 볼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한 단어를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내용으로 풀어갈 때 여러분들 지금은 아까 얘기 언뜻 물어보니까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게 기억의 문제라는 거거든. 그 기억의 문제를 하려면 회독수가 좀 빨라져야 돼. 회독수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는 걸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 회독 하면서 자꾸 아는 걸 조금씩 더 많이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사람마다 기울기는 다 달라. 네, 이 그림 많이 그리죠. 이게 시험 당일날 우리가 목표죠. 합격의 목표. 응? 근데 이날 8월 우리 17일이가 이날 시험 친다. 이게 과외 합격이다. 근데 지금 나는 여기 있다. 이미 여기 시작한 친구는 뭐 실력이 좀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기울기가 이런 친구가 있고 공부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는 거라.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지났는데도 어떤 친구는 벌써 가기 전에 벌써 합격에 들어와 있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친구는 근근히 이렇게 와서 학교까지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가다가 이렇게 스톱해서 약간의 모자가 떨어진 친구 있고 또 이 시간이 너무나 모자라서 열심히는 했지만 아직 턱없이 모자란 친구 있고 이게 여러분들 모습이야. 근데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 다음 시험이 또 있잖아요. 다음 이때쯤 되면 또 시험이 여기에 목표 점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얘는 합격해서 갔어. 맞죠? 둘이 합격. 얘는 아깝게 떨어지고 얘는 한참 남았지. 근데 여기서 얘가 어때? 실망하고
얘도 실망하고, 맞지? 근데 뒤에는, 아, 나는 공부 안 되는가? 아씨, 그래도 좀 더 해보자. 좀 더 하면 되겠지? 이 목표를 향한 의지. 요게 남아있으면 얘는 또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또 다음 텀 또 모자라지? 또 가지 뭐, 이렇게. 그러면 6개월 만에 합격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안 돼. 이 사람마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울기를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어. 남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얼마 전 이번에 시험 좀 잘 친 여경준비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찰 공부한다고 우리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해서 처음에 네 조금 공부를 좀 해보고 혹시나 네 생각한 대로 그 시기에 안 되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다. 네 친구들 대학 가서 놀 때 니는 계속 공부하고 스스로 돌아볼 때 부럽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럴 때가 올 수 있다. 근데 네 기울기는 항상 목표를 향해 있으면 꼭 그 목표는 달성할 거다. 했는데 1년 6개월 딱 걸렸어요. 이번에 성적이 아주 좋아. 볼 것도 없어. 학교에 있지. 지 친구는 대학교 2학년 2학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인사 왔길래 했어요. 이번에 최종 합격하고 네 친구들 한번 소환해라. 대학교 있는 애들. 걔들 머릿속에 똥만 있고 술로 가득 차서 알코올 쩔어 있을 거다. 그때 닌 대한민국 여경으로 당당하게 태어나라 다시. 하니까 울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옆에 사람도 비교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 것만 따박따박 하면 되는 거지. 됐죠? 대신에 그 기울기를 높이는 거는 어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저 기울기를 못 바꿔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하라고, 진하게. 진하게. 힘을 주면 기울기는 약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처음 하는 게 안 해온 게 어디 있어. 운전면허도 처음 하면 다 떨어져. 공부 안 하면.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나중에 또 탄력을 가져와서 생각 외로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6개월 정도 푹 열심히 하고 나서 할 말이야.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강론에는 특이한 것도 뭐 별로 없어. 없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쓰면요. 16번 스토킹 이 문제 있죠. 이것도 이번에 라이브 토크쇼 시험 치고 하는 거, 그거 할 때 약간 일화가 있었는데, 이게 시험 치고 딱 나서 스토킹 범죄 딱 나왔더라고. 오, 특이하네. 이거 형법 문제도 아닌데 왜 내지? 이거 그 경찰대 편입에 보면 6대 특별법이 있어요. 그 중에 들어가는 테마야. 그래서 저는 경찰대 편입, 우리 학원이 이제 경찰대 편입에 편입생 50%가 우리 학원에서 배출해요. 경위 들어가는 거. 작년에는 10명 했어요, 10명. 총 25명 중에. 총 25명 합격자 중에 10명을 배출했어. 지금 현재 입교 기다리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조금만 알면 쉬운 내용인데. 근데 이걸 냈다는 자체가 이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냈어. 근데 다행히 이제 경찰에게서는 이거 수업을 했다면서. 수업을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를 형법에서 안 했느냐? 안 하기는 개뿔 뭘 하네. 최신 판례할 때 마지막에 이거 다 빨리 주고 갔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나이가 더 들었고 이시훈생은 이제 젊은 생이라서 내가 그쪽으로 공을 넘겼어. 잘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하고 경찰학으로 미뤘다 이러고 칭찬을 이제 많이 해줬거든. 근데 실시간 채팅방 있잖아요. 라이브 토크쇼 할 때 채팅 올라오잖아요. 거기 어떤 놈이 최신 판례 했잖아요. 막 이렇게. 이 새끼 좀 눈치다. 아니 젊은 생 힘 좀 주려고 내가
야, 이 경찰에서 다 해가지고 이번에 멋지게 해냈다. 이러면 또, 와, 짝짝하고 마음은 되는데, 채집을 다 했는데 그대로 넣었네. 뭐, 어이구, 눈치도, 씨. 하여튼,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 지금 자르나 마나 했던 기억인데, 이게 그 문제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안 본 신문 같이 한번 봐봐요. 1번. 스토킹이 뭔지는 알죠? 나쁜 놈이죠? 졸졸 따르는 나쁜 놈. 한번 봐봐.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 주변의 생활 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불상은 어떤 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불상 모르는 도구, 어떤 도구로 수개월을 걸쳐서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천장 두드리네. 이거 처벌해야 되겠지. 근데 서술은 뭐라 돼 있어?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다. 2번. 전화를 걸어서 벨소리 울리게 하는 거. 이거 처벌해야 되겠죠. 계속 울리게 해서 왜 공포감염을 하고 처벌한다. 2번 정답 끝. 그래서 스토킹범 이렇게 쉬워요. 자, 3번 해볼까? 자, 전화통화 당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전화번호 표시까지 한 것까지 포함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처벌해야 되겠죠. 전화 한 대 받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무섭나? 말하는 게 무섭나? 안 하는 게 무섭다. 뭔지 알겠어? 그 이걸 느껴보라고. 말 안 하는 게 무서워. 내가 얘한테 장난치고 이랬잖아요. 그게 덜 무서워. 얘는 문제 없는 애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문제 있으면 내가 장난치겠어? 아니? 그러면 그게 욕이야. 덩신이 아니니까 욕이 아니야. 진짜 덩신한테 덩신해버리면 돌아버리지. 그럼 도끼 들고 오지. 덩신한테 맞아볼래 이러고. 못 만지겠어? 그래, 이게 이제 사람 눈치껏 살아야지. 이게 전화했는데 안 멀었고, 툭 끊고, 또 조금씩 전화하는데 똑같은 번호. 툭 끊고, 이 돌아버린다니까. 이게 스토킹의 전형적인 경우예요. 왜냐면 무슨 말하면 또 협박적 녹음 뜰까봐. 말하는 게 더 무서워.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스토킹법에 의해서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 충분한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라도 자,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돼야 이 말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틀린 말이야. 됐나? 그럴 필요 없어. 이것도 위헌범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건 최신 판례라서 이미 다 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판례 넘버 한번 볼래요? 몇 년도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신 판례시한테 다 했던 거. 근데 이 등신 같은 눈치 못 채고 이준 선생 좀 띄워주려고 해놨는데 최신 판례 다 왔네. 아이고 참 귀여워. 나는 안 띄워도 돼. 그만 떠도 돼. 밑에 우리 잘 열심히 하는 선생들이 해야지. 이번에 진짜 헌법은 이현영 선생 잘했더라. 지금 외부에서 전화가 세도예요, 세도. 헌법을 40점, 37.5 이렇게 맞았다고 하네. 잘한 애들도 공부를 5년, 6년 했는데 37.5 맞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도 보니까 우리 애들도 한 4개 안에 틀리면 잘했겠는데 이런데 웬걸 좀 이따 결과 나오는데 보니까 2개 틀리고 3개 틀리는데 말도 못 꺼내고 이래버리니까 이 헌법 20개밖에 안 되는 작은 과목이잖아요. 그 택도 없는 과목에서 그래. 한 5점씩 이상 차이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문제 되어버렸지. 그래서 이우준 선생님 듣는 친구들도 실망하지 마. 선생님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도 잘하는 애들 있어. 근데 조금 더 이우준 선생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번 시험에 적합하게 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시각을 키우는 그게 조금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친구들이 처음 다 이제 문의가 오는 게 그쪽이야.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는 안에 있는 선생님한테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우준 선생님 장점이 또 있잖아요. 빨리 40점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선생님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좋은지 나도 몰라. 그 이번 시험은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각자 잘 알아서 고득점한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7번 이거는 너것도 보고 깜짝 놀랐을걸.
며칠 전에 수업하고 베컴을 알거나 강성호를 알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맞추지. 맞나? 그래서 시국고 나왔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볼 거면 18번도 4번쯤은 너무 쉬운 거. 낮에 들어갔잖아. 낮에 15시 40분. 모텔방 LCD 사건 그거 아니가. 그거 응용한 거라. 이건 노트북으로 써놨네. 그 낮에 들어가면 야주절 안 돼. 그럼 맞네. 안 된대. 맞지. 그런 거. 또 뭐가 어려웠나? 19번 배임죄. 요즘에 배임죄 트렌드 뭐? 무죄. 나중에 나하고 배임죄 하면 공부할 거 없어. 배임죄 나면 뭐? 무죄. 배임죄, 무죄.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1번, 배임죄, 무죄. 2번, 무죄. 4번, 무죄. 3번만 유죄네. 3번만 유죄라고. 뭔 잘겠어. 이거는 교부했잖아. 교부하면 기수. 유통까지 했다 이 말이야. 교부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 유통까지 하면 기수, 안 하면 미수 그 살이거든. 어쨌든 유죄잖아. 나면 다 무죄인데. 됐죠? 뭐 담보 나면 다 무죄야. 그 이유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게. 그럼 완전 주는 건데 뭐. 배임죄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요즘 다 웬만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끝내버려. 이건 돈 안 갚은 거지. 이건 배신했다고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 그래버리는 문제. 뭐 그 정도. 20번 이것도 1번 이거는 야, 나 1번 보고 감격했다 나도. 야, 이 사람 진짜 이 영등행설을 내네. 지난번 내서 강론 수업 때 내 수업 미리 예습해서 말 거라. 횡령죄면 영등행위설과 월권행위설 두 개가 있는데 불법 영등의사 이게 필요하냐 없냐 그게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영등행위설 따를 때 불법 영등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횡령죄 안 되거든. 그럼 그거 써놨잖아 그게. 그래서 횡령죄에서 강론의 학설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으니 꼭 준비해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일본 가볍게 넘어가. 그런 문제예요. 답은 뭐 다른 데 있지만. 나중에 또 수업할 때 말씀드릴게요. 뭐 특이한 건 아니라서. 신용카드 범죄도 잘 맞췄지? 신용카드 관련 범죄 설명 있잖아요. 그거 잘 맞췄겠지? 일단 카드부터 찾아야 돼. 신용카드인지 현금카드인지. 또 신용카드도 현금 뽑았다면 현금카드라. 왜냐면 현금 인출이 안 되거든. 서비스 말고. 그래서 그런 거 잘 역할을 나누고. 이 답이 2번인데 2번은 현금카드니까 뭐 100번. 근데 앞에 강도했잖아. 그럼 또 절도되지 뭐. 카드에 대한 강도, 그 다음 현금에 대한 절도. 앞에 사기나 공갈이 나오면 포괄해서 일죄. 절도나 강도 나오면 또 절도되고 실체적 경합. 그리고 그거 넣는 건데. 이것도 일초컷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쉬워라. 자, 사기죄 한번 볼까요? 사기죄 보자. 이 기억 판례 혹시 제 수업 들은 분 아는가? 사기 쳐놓고 지가 대가 지급하니까 그것조차도 다시 빼앗아낸 새끼. 알뜰한 사기꾼 새끼. 내가 이걸 알뜰한 사기꾼을 했거든. 그럼 또 사기돼 이거. 자, 이 정도 하면 알아먹으면 공부한 거라. 못 알아보면 같이 단축하면 되고. 그 다음 니은은 너무 쉽고 피고도 된다. 피고도 속수사기 되거든. 3번은 지금 뭐 담보 잡혀있다 되죠. 담보. 그럼 사기 10억짜리 사기 쳤는데 부동산 건저당이 지금 얼마 돼 있나? 3억 돼 있나? 그럼 3억 빼야지 뭐. 그럼 나머지가 사기 금액이라. 담보된 거는 이미 딴 사람이 우선 변제 가져가기 때문에 네가 사기쳐서 가져간 게 아니거든. 이것도 계산 문제 알아들어야 있고. 리얼리 이거 어디 봤는데 지난주에? 어제 봤네. 절도지 뭐. 사기되는 거 뭐 있었어?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든 또 지갑. 지갑. 어제도 바로 안티 나오잖아. 그지?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지갑 안 지나면 탁 때리고, 그럼 머리가 탁 굴러가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공부지. 앞으로 좀 때려가면서 해야 되겠어. 이러면 되겠다. 박병호 선생님 수업하고 난 뒤에서 짝대기 가지고 다니고. 질문해서 모르면, 탁! 에이구, 이건 절도지. 사기야지. 그 다음, 위험은 주는 거예요. 첫째 줄에 주잖아요. 뭘 고지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다, 거래 안 했다, 그래서 사기지. 내가 이거 고지받았다면 안 했어. 근데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부작위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기도 쉽고, 방화는 더 쉬워, 이거. 방화지점도 공부했지, 얼마 전에. 쓰레기 더미는 어떻게 됐어? 유죄, 기수, 응? 공공위험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미수가 없다. 3대3 기억나요? 방화죄 미수 3대3 예변모 말고. 근데 미수 예비 같이 가잖아. 그래서 3대3 요거는 밑에 거지. 물건이니까. 그 미수도 없어.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어. 미수도 없는데. 그럼 바로 틀렸어. 두 번째. 2번은 방화죄 죄수론 보면 나올 거라. 나오는 건 다시 집어넣은 거. 뜨거워 나오는데 다시 집어넣은 거. 그럼 불 지르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실체적 기합이지. 한 방에 죽인 게 아니잖아. 불 지른 건 방하고, 뜨거 나오는데, 넌 나오면 안 돼. 다시 집어넣었다고. 그럼 살인죄가 또 되는 거지. 그래서 방화죄 끊고 살인죄 또 되고 실체적 경합. 상상적 땡. 3번. 전봇대 나왔네. 유죄. 이거네. 쓰레기는 누구 소유? 쓰레기는 누구 소유? 무주물이고 누구 소유로 봐? 방화죄에서는? 자기 소유. 그렇지. 그 쓰레기는 자기 소유라. 응? 학원에 쓰레기 너희 집에 다 가져가. 쓰레기 네 거야. 쓰레기 네 거다. 쓰레기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이거 기억나나 방화죄? 방화죄 할 때 아주 유명한 사례죠. 쓰레기는 누구 소유? 자기 소유. 그 다음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보충관계. 방화죄는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하나를 특별관계는 이거 아니면 이거 옵션인데 그게 아니고 방화죄는 이거 먼저 해보고 안 될 때 이리가. 예를 들어볼까? 이 건물은 무슨 방화죄인데? 이 건물에 불 지르면 무슨 방화죄라? 현주건축 방화 지금은. 그럼 누구 다 가고 빈 건물이면 일반 건축물. 그래 보는. 근데 이 건물에 불이 났어. 그럼 경찰이 둘 중에 일반 현주 중에 눈 감고 아무거나 탁 이러면 되나? 아니면 뭔가를 해보고 안 될 때 이리 가야 되나? 해보고 안 될 때 이리 가야 돼. 처음부터 이게 특별관계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의붓아버지 죽였어. 의붓아버지 죽였어. 새아버지를. 그럼 살인죄는 존속이 있고 보통이 있잖아. 이 두 개, 우리 형법에. 그럼 이거는 어디에 담겨? 존속이가 보통이가. 아니면 존속 갔다 안 되면 이리 가나? 자, 아버지면 어디로? 존속으로. 아저씨면 보통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일단 아버지로 가보고 용돈이 안 주면 아저씨로 오나? 그건 아니잖아.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이거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특별관계. 근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나 현주 건축물로? 아니, 다른 조건 때문에 바뀌는 거지. 그랬을 때는 그 조건이 있으면 그리 갔다가 안 되면 이리 오는. 이게 보충관계. 보충은 최우수단. 그걸 보충이 특별히 틀린 거지. 보충관계지. 됐어요? 또 뭐 볼만한 이거는 문서제는 이번에 좀 쉽게 나왔더만. 1번 같은 경우는 뭐 공무섭 인터넷 통해 수정 테이프 지운 거 이거 알죠? 증명서.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 바꾼 거 변조. 이거 배웠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행사는 유통에 놔야 돼. 유통에 써야 된다고. 그냥 보여주기만 건 안 돼. 근데 이거는 보여주지도 않았네. 행사가 안 됨. 행사 안 됨. 그 다음 1달러, 2달러 기억나요? 가치 변화가 있어 없어?
가치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변조 안 돼. 그래서 이거는 1달러, 2달러짜리 이거는 지금 희귀화폐처럼 보이면서 1995를 발행 연도를 바꿨는데 금액을 바꾼 게 아니고, 그래서 가치는 변화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변조가 안 된다. 그다음 리얼은 공원부 되는 거잖아. 종중 대표적 기재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허위 적으면 유죄거든. 그다음 미음은 허위 공모서 작성죄 나왔네. 허위 공모서 작성죄는 죄가 웬만하면 다 돼. 안 되는 거 기억나나? 고의로 법령 적용 잘못한 거, 과세 표준 잘못 적용한 거, 이런 거 있지. 거기에 몇 개 내가 외우랬잖아. 거기 없는 건 다 유죄. 거기 없잖아. 그럼 유죄. 이렇게 해야 돼. 이 지문을 읽었다면 니는 진 거야 이미. 저한테 트레이닝 낸 애들은 이거 안 읽어. 이거 없는데? 그럼 유죄. 이렇게 나와야 돼. 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무 가서는 누구는 한 사건은 열심히 뭐 원리대로 하면 되지.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빨리 풀고 정확히 풀어야 돼. 그 정확한 선은 남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걸 생각해서 푼다? 에이, 그거는 이미 하수야, 하수. 내가 푸는 거 봐봐. 이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죄.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그걸 저는 만들고자 하는 거라. 근데 너무 모르면 그 프로그램을 써도 안 돼. 머리 뭐 둔 게 없는데 뭐. 그래서 일단은 집어넣어야지. 집어넣고 기술적인 걸 이제 자꾸 가미시킨다고. 이번에 집어넣을 때 이제 정리 잘 해놓고 나중에 기술적인 건 또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 이것도 주는 문제예요. (25번) 공무방해는 지금 옳은 걸 찾으려 했나? 옳은 게 2번이구만 뭐. 이거 직무유기 안 되잖아. 직무유기의 보충성 기억나죠? 요건 지나갈게 쉬워서. 그 다음 몇 번이고? 26번이가? 해설을 넣으니까 뭐 한 페이지 한 문제도 못 담노. 자, 26번 해보자. 자, 기억지문은 이거 보니까 직무유기에 관한 문제네. 자, 직무유기는 완전히 뭔가를 안 했거나 헛짓하거나 이걸 직무유기라고 그래. 일정 부분을 이행하고 뭔가 좀 덜한 소홀히 한 경우는 직무유기가 안 돼. 그래서 읽어보면 이거 징계권 행사하는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유기를 하지 아니하여 징계를 아예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 징계 여기 1개월 내에 안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이거는 좀 검토해보고 있는 기간이잖아. 아직 종국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징계해야 해서 바로 해야 되나? 아니면 생각 좀 해보고, 그래, 생각 좀 해보고 하는데 1개월은 충분히 필요하지. 그래서 이 기간이 1개월 지났다 해서 이게 바로 직무유기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니은은? 이건 공무원이 수수 요구, 대가, 불가분적 결합, 너무 쉬운 말 썼네. 그럼 대가가 맞다. 그 다음, 디귿은 임용 무효, 너무 쉽네. 뇌물 받고 무효가 돼도 이미 수뢰죄인데 임용이 무효돼도 받을 때는 일단 임용돼서 공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효됐잖아요. 그래도 이미 수뢰죄는 된다고. 됐죠? 그 다음 여기도 맞네. 리얼도 봐. 잘 봐요. 그 직무유기라는 게 어떤 행위로든 뭔가를 했는데 셋째 줄에 보니까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점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안 돼. 하긴 했잖아. 하긴 했는데 좀 잘못해서 보이지. 그거는 징계를 받을 보이지 직무유기라까지는 아니야. 유기는 아예 안 하거나 완전히 헛짓거리 하거나. 됐어요? 야, 순찰 돌아라. 2바퀴 돌아. 근데 한 바퀴만 돌고 말았어. 무죄야. 그건 징계받을 보이지. 순찰 돌아. 아예 안 돌아. 그게 직무유기지. 야, 순찰 돌아. 근데 뭐 하고 있어? 고스톱 치고 있어. 그러면 순찰 돌아야 될 놈이 고스톱 치면 아예 안 한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런 게 유죄인 거라. 근데 한 바퀴 돌고 2바퀴째 안 돌아서 소홀히 했지. 그런 거는 죄가 안 돼. 그 직무유기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거라. 소홀히 한 건 죄가 안 된다. 그걸 두 문제를 냈네. 1번하고 기억하고 마지막 리을이 바로 소홀히 한 경우지. 소홀히 한 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보진 않거든. 그런 논의. 이것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진도 안 나가신 분은. 그 다음 범인 도피.
1번 정답이구만. 이건 너무 쉽고 범인도 다른 사람한테 나를 도피시켜 달라면 교사 되는 거 알죠? 그놈이 범죄자면 나는 일리를 가져오니까 나도 교사가 되는 거라. 요까지가 형법 강론까지입니다. 이거 참 어차피 뭐 진도는 오늘 뭐 안 되겠고 요 마저 하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와. 내 혼자 할 테니까요. 이거 마저 끝내고 그냥 오늘 기출만 해서 끝내자. 그래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 대충이라도 저 고소 고발하면 보죠. 고소 28번. 이렇게 1회독도 안 한 분들은 오늘 좀 고통스럽겠다만 좀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1회독도 안 했는데 이거 하는 데는 좀 심하고 한 바퀴라도 돌면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어디서 봤나 이것만 하면서 해봐. 그러면 돼. 그러면 영역 이거 처음 보는데 이래 보면 이제 머리 아픈 거지. 자기 무조건 다 했는 거야. 다 했을 거야 아마. 박병영 선생님도 이거 다 했을 거야.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이 보인다. 했을 땐 그게 완전 사라진 거. 맞다.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한 번 했던 거라.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이래도. 자, 고소 고발 해보죠. 친고죄 쭈르륵이죠. 주관적 불가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네. 됐죠? 필요적 공모도 다 포함. 여러분들 필요적 공모는 제외되는 거는요. 대양범 제외 그거밖에 없어. 공소시효 정지. 대양범 제외. 나머지 다 필요적 공모 다 포함. 이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공범 중에 한 사람이 공소 제기되면 나머지 공범자도 공소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같이 발생해. 나중에 배울 거라고. 근데 대양범만 제외. 거기서 필요적 공범 중 대양범 제외가 나와.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적 공범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 고소나 고발이든 무슨 사건이든 사건의 일부만 고소 고발해도 전부에 미친다. 이거는 객관적 불가분. 디귿 쭈르륵 고소 불가분. 이거는 친고죄만 미쳐. 반사불발죄는 안 미쳐. 틀렸어. 디귿은. 그 다음 법대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 취소로 보기 어렵다. 자, 이게 법대로 처벌하되 그럼 하라 했잖아. 관대한 처벌이 용서를 한 건 아니야. 하라고 해도 법대로 처벌하되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저게 아니야. 고소 취소가 아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나왔네. 이거는 고소가 아니라고. 신문과하고 달라요. 경찰청 홈페이지는 전혀 이 고소한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건 그냥 자유 게시판 비슷하지.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는 고소가 아니다. 미음 틀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29 피해자 신문. 자, 수사의 단서 고소 끝났고 그 다음에 이미 수사 들어왔어요. 피해자 신문. 이건 너무 쉽다. 2번 정답. 동의받을 필요 없어. 영상 녹화. 참고인은 동의받아야 되지만 이건 동의받을 필요 없다. 이건 너무 쉬워서 통과. 30번. 이제 체포 구속 들어왔죠.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할 때 현행범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40분의 법칙이 있어. 40분 지나서 온 건 전부 다 현행범 아니라. 나머지는 되고. 이건 10분이네. 그럼 현행범 맞다. 이렇게 하면 돼. 내한테 수업 들으면 온통 야매할 거야. 야매. 그게 30년의 내 역사다. 역사. 이렇게 하면 돼. 그냥. 10분은 현행범 맞다. 40분 아니다. 선생님 25분요 이러지 마도 판례가 없어 이 새끼야. 그래서 그대로 정리만 하면 돼. 됐죠. 그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31번.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다른 말로 이제 6자로 영장 실질심사라죠. 4번 봐봐요. 영장 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꼭 있어야 돼. 근데 변호인이 변호를 열심히 했는데 구속이 돼버리면 그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라도 1심까지 해줘야 돼요.
1심까지. 근데 구속이 안 되면 그때까지만 하고 해방이에요. 국선 변호인은 월급을 월급이라기보다 수당을 많이 못 받아요.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영장 실시심사하는데 변호인이 못 샀대. 변호인을 사선 변호를 못 샀대. 그런데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되고 그럼 국가가 붙여주거든. 그게 국선 변호인이라고. 그럼 국선 변호인은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은 거지. 돈 몇 푼 안 주니까. 한 건당 50만 원 주는가? 얼마 안 줘, 국가가. 이건 국가가 돈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을 하기 싫지. 그러면 이제 이 국선 변호인이 일을 좀 더 뭐라나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주면 하겠지. 그 인센티브가 이거야. 어이, 국선 변호인. 국가가 니한테 돈은 많이 못 준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구속을, 네가 안 받도록 노력해라. 만일에 기각돼서 구속을 안 되게 되면 니는 요까지만 해라. 근데 구속이 돼버리면 1심까지 다 해줘라. 이래버린 거야. 그럼 최선을 다해서 구속 안 되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지문을 잘 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언제까지 가? 구속됐다는 거지. 그럼 1심까지 가지? 근데 왜 1심까지? 제외하고는 1심까지 했잖아.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지. 그거 문제야. 인용된 경우는 1심까지 가. 제외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국어 문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죠. 이런 저는 이런 문제는 좋아하진 않아요. 장난치는 거. 우리 복태스러운 거. 복태 왜 연습시킨지 알겠어, 이제? 요런 장난 때문에, 이런 장난. 이 장난치는데 어떡하고 연습해야지. 나는 좋아하지 않아도 시험에 이렇게 내니까 연습을 자꾸 말꼬리 바꿔서. 원래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 기각되는 게 풀려나는 거라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가라. 그럼 인용되면 1심까지 가라 해야 되잖아. 근데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가라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 압수수색. 자, 압수수색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님. 3번 정답이지 뭐. 또 제시해야 돼. 영장 제시는 나온 사람마다 다 제시해야 돼. 근데 제시 안 하고 압수할 수 있다 해서 틀린 지문. 이건 설명도 필요 없어요. 다음 33번. 전자정보는 별도로. 제가 지금 전자정보 이거를 자꾸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한번 내가 책 쓰듯이 글을 쓰고 있어요. 전자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딱딱 카테고리 나누고 공부하기 쉽도록 수험 교재 쓰듯이. 그래서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범위 안에서 하나의 그 주제로 만들까 해요. 이게 판례로 형성된 나름대로 그게 그 룰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맞춰서 거기 나오는 대로 내가 자료 주면서 수업을 한번 할게요. 그럼 좀 쉬워질 거라. 이건 너무 쉬워. 3번 정답이지 뭐. 이거 너무 쉬워. 이거 판례 알죠? 연습 많이 했어요, 이것도. 야, 이거 혐의 관련 있는 걸 선별했으면 관련 없는 거는 버려야지. 삭제하거나 폐기해야지. 그걸 안 했네. 그럼 못 쓰지 뭐. 위수정인데. 근데 뭘 했어? 영장을 발부받거나 뭐 동의했다면 쓸 수 있다. 말도 위수정인데 뭘 동의를 해. 위수정 동의해도 안 된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정답이라고. 이것도 뭐 틀린 사람 없어. 34. 증거 설명이네요. 좀 어려운 지문이 있나 보자. 3번 정답이죠. 이 3번 정답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마지막 줄에 이거는 형법 문제 같은데 물론 뭐 형법 문제가 형소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양형의 조건 나와 있죠. 이 사람 뭐 뉘우치고 있는지 주위로부터 뭐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는지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잖아요. 그거는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거죠. 해달라 해서는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직권으로 한다. 되죠. 근데 마지막에 아니다 써놨죠. 장난치는 거지 뭐. 이건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거라고. 해달라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양형 참작 사유 이런 거는 판사가 직권조사상. 뭔가 청구가 있고 이래서 해주는 게 아니고 판사가 보고 형 얼마 줄지 할 때 여러분들 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내릴 때 그때 이제 각특, 누법, 경작해서 처단형 만들잖아요. 그때
장량 감경 사유 이런 것도 판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럼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누가 해달라 해주는 게 아니고 판사가 직권으로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35번. 아이고, 35번 이거 탄핵 증거 2번이 정답인. 탄핵 증거 하면 무슨 말 떠올려야 돼? 탄핵 증거 하면 두 가지. 제 수업 들은 친구, 첫 번째, 안 되는 게 없다. 탄핵 증거는 안 되는 게 없다. 두 번째, 예의를 갖추시오. 탄핵 증거 하면 나는 이거밖에 수업 안 해. 탄핵 증거 안 되는 게 없다. 예의를 갖추시오. 이게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근데 2번 정답 상대방이 알려야 되나 안 알려야 되나? 알려야지. 이게 예의를 갖추는 거야. 쓰레기 더미에서 증거를 제출하잖아. 쓰지 말아야 될 증거잖아. 아무리 탄핵 증거라도 예의를 갖춰야지. 이건 증거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럼 이거 검사나 피고인 누가 제시한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저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전혀 무시하고 그냥 소송을 수행할 거 아니가. 근데 갑자기 쓰레기 더미에서 들면 안 되지. 이거 쓴다고 미리 알려줘야지. 그래서 나도 상대방도 방어를 해야지.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지. 그래서 이게 예의를 갖출 수의 하나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답은 2번. 문제 참는데 딴 거 볼 거 없다니까. 출제자의 포인트만 딱 보고 찾아내면 된다니까. 그 3번, 4번 읽을 필요 뭐 있어?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있으면 중복 정답이라. 그 정도 자신 있어야지. 2번은 확실한데도 3번, 4번 읽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읽고 40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해? 못하지. 그래서 시간을 빨리 세이브하는 거지.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와야 돼. 나중에 가면. 지금부터도 전체 기말고사 할 때도 그런 연습해요.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36번. 나 이 문제 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답을 찾았는 것 같은데 왜 뭘 고민하고 우리 범위를 조금 벗어나요. 다 4번 지문이. 우리는 수사와 증거잖아요. 그때 수사와 증거는요. 그 증명력과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만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판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위법 수집 증거 판사 제출되면 안 되죠. 근데 위법 수집 증거임에도 판사한테 제출돼서 판사가 그걸 봐버렸어. 위수증 고문해서 피해자 신문 받는데 그걸 판사가 모르고 검사는 제출해버리고 판사는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정리 잘못해서 봐버린 거예요. 다 읽어보고 안 봐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 판사는 봐버렸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미 다 읽었는데 내 눈을 파야 되나? 응? 내 눈을 파고 싶어 진짜. 아니면 타임머신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이미 읽었잖아. 예단이 생겼잖아. 내용을 봐버렸으니까. 이때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승진할 때 이걸 내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판사가 봐버렸잖아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이걸 해달래. 그 재판부에서 판사가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야 돼. 제가 못 봐야 될 걸 봤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증거 능력 없는 걸 봤을 때 판사의 리액션이에요.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증거조사를 마쳤죠. 증거조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증거조사 다른 말로 증거 본다잖아요. 증거를 다 봤다는 거죠. 다 봤는데 그게 뭐가 없어요. 헤헤이 증거 능력 자격이 없는 쓰레기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판사는 이의 신청 막 들어올 때 왜 봅니까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말 한 거예요. 배제 결정. 그래서 내가 받는 거 일부면 일부 아니면 전부를 배제하겠다. 이게 증거 배제 결정. 근데 이게 이번 시험에 이제 답으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공부하려면 공판 절차를 다시 공부해야 돼. 증거 조사 절차라고. 그래서 그거를 넓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모르겠어. 이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 넓히면 시험 이때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이때가 지켜줬다고. 공판은 안 낸다고. 근데 공판을 내버렸으니까 관련되는 것만 혹시 있으면 이런 건 혹가다 이제 관련되는 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래도 이건 넓히면 안 돼.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한 부분, 문제가 된 부분 일부만 배제하거나 전부를 배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문은 이제 무조건 전부 배제하래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증거 배제 결정의 조문을 모르면 틀릴 텐데 모를 텐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알아서 맞추면 다행인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났다. 이런 거는 한번 이 제기를 해볼 만한데 안 받아줄 거야. 이것도 증거 능력과 관련된다면 할 말이 없거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뒤처리 이걸 물은 거니까. 그래서 안 받아줄 건데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위수정은 너무 쉽고. 이 1번 지문 틀린 건 피의자도 아닌데 뭘. 넷째 줄에 피의자 지 위에 있지 않은 자 써놨잖아요. 지문만 잘 보면. 피의자도 아닌데 진술 거부권 고지를 왜 하는데 기분 나쁘게. 그건 안 해도 돼.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38번 전문법칙. 자, 전문법칙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할 때는 내용의 내용, 그럼 전문이 되지만 서류에 적힌 게 서류에 적힌 거는 100% 전문 아닙니까? 말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직접 이야기해야지 원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격자라도 서류로 적어내면 100% 전문입니다. 근데 그 진술했다는 것 자체 이거는 바로 전문이 아니고 원본이죠. 목격자니까. 요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 니은 지문. 여러분들 피해자 신문 조서가 되면 내용 인정이죠. 이 내용 인정은 성립 인정과 다른 게 바로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까지 인정해야 돼요. 내 말 한 것이 그대로 적혀 있네. 그게 성립 인정. 플러스 그 말은 진실하다. 실제와 부합한다. 이 말이 진실하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게 내용 인정.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디귿.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그러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적용되지. 뭐야 갑자기. 니거나 공범 거나 다 마찬가지. 312조 1항 검사 작성 피신조서 적용되고 당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음으로가 틀렸습니다. 뒤에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얼.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요거는 동의만이 살 길이다. 동의만이 살 길이다. 316조 2항 안 됩니다. 동의만이 살 길이다. 재전문 진술. 미음도 재전문 진술. 이건 동의만이 살 길이다. 동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동의하더라도 안 돼. 이거 같은 논점인데 두 개 만들어놨죠. 맞잖아요. 아까 리얼의 재전문 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동의만이 살 길이다. 근데 그래서 미음에 동의가 있다 해놨잖아. 그러면 쓸 수 있는데 마지막에 또 못 쓴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만이 살 길이다. 지금 가나 두 개가 옳은 지문이네요. 가나. 맞죠? 그 다음 39번 증거 동의.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지문은 증거 동의가 공판 조서에 그것도 공판 기일에 작성한 조서에 동의했다고 적혀 있으면 절대적 증명력, 공판 조서의 배타적 또는 절대적 증명력. 여러분들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하면 세 자만 기억하라 했지. 첫 번째 공판 기일에, 두 번째 소송 절차, 세 번째 기재된. 그래요. 이런 거. 그것만 딱 기억해. 공판 기일에 만들어야 되고 준비 절차 말고 공판 기일에.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세 번째 기재돼야 되고 그런 거는
무조건 믿어줘라. 있는 그대로. 그럼 동의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절차에 관한 문제 맞죠? 그 절차에 규제되어 있죠. 공판기일에 만들었죠. 오케이. 그럼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 나중에 또 다 배워. 됐죠? 그 다음 동의했다고도 바꿔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어. 근데 이미 했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미 동의했는 건 효력이 있고 했다가 철회는 가능해. 이미 판사가 봐버리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써놨잖아. 이미 했는 건 어쩔 수 없다. 상실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 3번은 지금 이거는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서정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변명의 기회, 셋째 줄에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아니, 이건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 이것도 많이 보면 팔리네. 4번은 출정 없이 불출석, 동의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오면 아닙니다. 예외. 이것도 조문. 증거 동의하면 동의 안 해도 간주되는 게 두 개가 있죠. 의제. 증거 동의 의제 두 개 뭐? 첫 번째, 불출석. 두 번째, 간이공판. 간이공판, 불출석. 간이공판은 증거 동의 간주. 불출석도 증거 동의 간주. 다만 불출석인 경우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오면 정의 간주되는 게 아니고 다시 예외로. 그런 조항입니다. 증거 동의. 앞으로 정리 또 같이 할 겁니다. 40번. 박스 첫 번째 줄. 갑은 22년 1월 10일 관할 법원에 A 상대로 허위 지급 명령 신청하고 판사로부터 지급 명령 송달 사기 소송 사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편취 신고받은 이번은 이제 사기로 신고받은 거죠. 23년 3월 10일 15시 오후 3시입니다. 갑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 체포. 그다음 수첩을 발견 지정 제1호. 이거 거부하더라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 예. 긴급 체포는 체포 당시에 또는 플러스 24시간 두 가지가 있죠. 긴급 체포는 체포할 때 그 옆에 있는 물건 공짜 들고 올 수 있고, 그다음 그 뒤처리는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말고 긴급 체포는 하고 난 뒤에도 플러스 24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그 물건이 어디 있든 어디 뭐 장소 불문하고 가져와서 24시간 안에는 다 가져올 수 있고, 그것도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가져오는 상태는 적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거부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갑을 조사했고, 그럼 3월 10일이겠네.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 갑자기 나는 무고당했다. 사기 아닌데 사기로 무고했다. 주장하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합니다. 그럼 무고면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경찰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날이네. 3월 11일 16시경에 갑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게재된 통장 증 2호를 발견하자 임의 제출을 거부하지만 이거를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이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려면 긴급 체포된 때로부터 언제? 24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수정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후 P는 갑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문제됩니다. 그럼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안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압수물은. 구속영장만 청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압수영장도 같이 청구해야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영장도 기각해버렸습니다. 구속도.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1번. 만약 이 사기가 인정되고
허위 내용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기수. 승소 판결 확정이래 기수. 지급명령도 소송사기 되는 거 알죠? 소송사기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거고 소송사기는 소재기도 되고 그다음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뭐 이런 거 압류 신청 이런 거 다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소송사기 됩니다. 그다음 2번 지문. 증 2호 아까 이거 위수증이죠. 이걸 돌려줬네요. 근데 1호를 계속 보관했네요. 이거 안 돼. 아까 48시간 이내 압수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관한 거는 위수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 2번이 정답이죠. 됐죠? 그 다음 3번. 아까 긴급체포하고 나서 증 2호 가져온 거 이거 24시간 이후에 가져왔죠. 이것도 위법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15시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아까 앞에 10일, 15시죠. 긴급체포가. 그래서 그때부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어디를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런데 16시에 가져왔으니까 1시간 경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수증이 되는 겁니다. 위법하다. 그 다음 4번에 만약 검찰 송치 전에 이미 답은 나왔고요. P가 갑의 시가 사기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출국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 안 됩니다. 긴급체포는 2번 안 됩니다. 긴급체포했다가는 풀어주고 다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구속만 가능합니다. 체포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구속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봐요. 어떤 체포를 체포를 했죠. 긴급체포든 현행범체포든 영장체포든 체포했죠. 그 다음 절차는 풀어주지 않고 하는 절차는 구속입니다. 그런데 체포 3종 세트 중에 일단 풀어줬죠. 풀어줬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풀어줬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구속도 되고 또 영장체포. 그래서 어떤 체포든 체포했다가 그 48시간 안에 풀어주지 않고 구속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체포든 체포했다가 풀어줬잖아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체포영장 받아서 하는 건 당연히 되고 그다음 영장 받아서 구속하는 거 됩니다. 그런데 체포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은 안 됩니다. 응? 체포는 연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풀어주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좀 전체 그림 할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출제를 했어요. 자, 우리 2시간 동안 애썼고 사실 좀 짧게 하려 했는데 다 해버렸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니?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나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 좀 잘하는 거 있습니까? 운동도 좋고 뭐 게임도 좋고 뭐 기능이 있습니까? 뭐 어떤 거? 헬스를 잘해. 그럼 뭘 잘하는 거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내가 몰라서 이해를 못 하겠다. 그거 말고 왜 운동이나 뭐 게임 이런 거 축구? 축구를 해볼까? 축구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어때요? 처음 시작 기억나나 혹시? 기억 안 나지? 한번 여러분 상정을 해봐. 뭐든지. 당구 치나? 안 치나? 당구 쳐? 당구 치나? 이것도 안 되고. 그래. 아무거나 상정해봐.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다 어설퍼. 근데 지 편한 대로 해버리면 어때? 당구의 제일 핵심이 뭔지 아나? 누가 큐그라고 했노? 세기 좀 많은데 니 얼마 치는데? 120. 돈 많이 들 때다. 지금 완전 밥인데. 내가 당구 300 치고 말았거든. 대학 다닐 때.
300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난 당구를 처음에 잘 쳤어요. 근데 300까지 딱 치고 말한 이유가 이거 하다가 선수 되겠다. 왜냐 감이 있어. 이게 도구를 써서 하는데 뭔가 좀 잘 돼.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제 프로 당구 하는 협회 있죠. 거기 가서 테스트 받았어. 그래서 내가 되면 갈래 했었어. 근데 신체 구조가 안 된대. 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때 배가 안 나왔지. 그때 배 안 나왔다고. 손가락끼리. 이 손이 통통해 오뎅손이라. 그 큐거리가 이게 감지를 못해. 뭔 말인지 알겠나? 요 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래가지고 큐거리가 안 돼서 니는 당구 1000 이상은 못 올라간다. 결론. 그럼 예술 당구가 안 돼. 큐거리가 안 되면. 그래서 이건 내 길 아니다. 끝. 300까지 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술 당구 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요. 1000까지는. 근데 요게 안 돼. 요거 약간 흔들리면 미스나. 그래서 내려찍기 할 때.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판정되고 이제 말았지. 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연습을 통해서 이 큐거리 안정화시킨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 그러고 나서 남한테 다 빨아먹었지. 친구들한테 당구 얼마 쳐? 얼마 치니 200이지 뭐. 그리고 4개가 빨아먹고 새끼 니 200 맞나? 오늘 좀 잘 되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그 큐거리 연습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오늘. 응? 좀 칠 줄 알고 이제 어디서 드러나 봤고. 근데 잘 치려면 안정화돼야 돼. 그래서 이 안정화되는 게 공부의 연습이지. 그게 회독수라고. 그걸 오늘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많아도 4개 이상은 틀릴 게 없어요. 솔직히 4개 이상은 그것도 실수로.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기울기가 달라서 여러분들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최소한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고생해. 6개월 고생하고 이야기해. 그전에는 말도 하지 마. 그냥 해. 공부할 때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금 소식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초상집이 있다는 데는 다. 선생님들은 다 우리 학생 만점 받은 친구도 많아요 이러는데 개뿔. 와서 상담이 이번에 엄청 많거든 지금. 우리 학생 말고 외부. 그래서 와보면 실제 그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 선생님은 쉬웠다 한데 우리는 왜 어렵죠? 이래 나와. 웃기잖아. 막 평 나온 데 보면 내 수업 들은 친구 다 맞아요. 해놓고 학생들은 이민 가고 있고. 이런 현상인데 여러분들 다행히 잘한 곳에 왔으니까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힘을 내라. 충분히 할 수 있다. 한 10개월 잡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8개월 걸린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만 더 이게 힘의 소실 없이 밀어붙이면 가능하니까 이 시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또 나오는 우리 1순위, 2순위 있잖아. 그죠? 찍어준 거 60일 가면 내가 1순위, 2순위 찍어주거든. 거기서 아까 스토킹 범죄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럼 할 말 없잖아. 나중에 내 말하고 가서 받아봐. 1순위, 2순위 찍은 그 주제 받아봐. 그 안에서 그래. 39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대로 가고, 다음에 여기서도 몇 개 뺄게요. 이건 안 나온다. 그럼 그건 나중에. 지금 빼면 전부 다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좀 진짜 부담될 때, 그때 내가 1순위, 2순위 찍어줄 테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다 90원 넘어.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출 해설로 우리 2시간 잘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